그녀는 겨우 7살이었지만 세상이 무시한 지성의 빛이 눈에 담겨 있었다. 어느 평범한 밤 그녀는 조용히 빈 건물에 들어가 어떤 엔지니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었다. 그녀의 퇴장은 입장만큼이나 조용했지만 그 행동의 여파는 온 나라에 울려 퍼졌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서울의 강남구 화려한 고층 빌딩과 번화한 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교차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진 그림자도 있었다. 7살 박하나는 그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였다. 맨발로 서울의 차가운 골목을 걷는 하나는 사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그녀의 까맣고 긴 머리카락은 몇 달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해 엉켜 있었고 작은 얼굴은 항상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더러운 얼굴 속에서 반짝이는 커다란 눈동자는 범상치 않은 지능의 빛을 숨기고 있었다. 하나는 제도적 방치와 침묵의 폭력으로 얼룩진 현실에서 도망쳐 나온 아이였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5살 때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가족은 해체되었다. 부모의 이혼 후 하나는 친척 집에 맡겨졌지만 무관심과 방치 속에 결국 그곳을 떠나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녀의 일상은 음식을 찾고 잠잘 곳을 찾는 생존의 연속이었다. 오늘은 어디서 잘까? 하나는 매일 밤 똑같은 고민을 했다. 강남역 근처에 버려진 건물 구석, 공원 벤치, 때로는 친절한 노점상 아주머니의 가게 뒤편, 그녀의 잠자리는 매일 바뀌었다. 그러나 하나의 삶이 완전히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낮 시간 대부분을 강남 디지털 도서관에서 보냈다. 그곳은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따뜻한 공간을 찾아 들어갔던 도서관이 어느새 그녀의 학교이자 놀이터가 되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이 아가씨. 도서관 사서 김미영은 하나가 들어올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다. 미영은 하나가 거리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에 대해 따지거나 신고하는 대신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오늘은 무엇을 읽고 싶니? 하나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컴퓨터 과학 섹션으로 향했다. 대부분의 7살 아이들이 그림책이나 동화책에 관심을 가질 나이에 하나는 이미 미적분학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논리에 빠져 있었다. 처음에 미영은 이 작은 아이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그저 그림을 보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가 도서관의 공용 컴퓨터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목격한 후 그녀는 하나가 범상치 않은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야, 누가 너에게 코딩을 가르쳐 주었니? 미영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아무도요? 그냥 책에서 배웠어요. 하나의 대답은 간단했다. 그녀는 스스로 프로그래밍, 책을 읽고 이해한 후 도서관 컴퓨터로 직접 실습하며 배웠던 것이다. 미영은 말문이 막혔다. 이 작은 아이가 독학으로 전문가 수준의 프로그래밍 기술을 익히고 있다니 믿기 힘든 광경이었다. 그날부터 미영은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를 돕기 시작했다. 도서관 폐관 시간이 다가오면 그녀는 종종 하나에게 작은 도시락을 건네거나 간식을 나눠주었다. 또한 하나가 관심 있어 하는 새로운 책이 들어오면 따로 챙겨두기도 했다. 하나야, 이건 새로 들어온 인공지능 책이야.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 미영은 어느 날 두꺼운 책 한 권을 하나에게 건네며 말했다. 하나의 눈이 반짝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녀는 책을 받아들고 즉시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미영은 그런 하나를 보며 미소 지었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으로는 쓰라린 아픔을 느꼈다. 이토록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가 왜 거리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녀를 도울 방법은 없는지 고민했다. 하지만 하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미영이 그녀의 가족이나 사는 곳에 대해 물으면 하나는 항상 주제를 바꾸거나 대답을 회피했다. 한 번은 미영이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해보자고 제안했을 때 하나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도서관을 뛰쳐나갔고 일주일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 후로 미영은 하나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하나의 일상은 도서관 외에도 거리에서의 생존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음식을 구하는 방법, 위험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종종 강남역 근처의 분식집 아주머니는 하나에게 남은 떡볶이나 김밥을 나눠주었고 편의점 직원 정우는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몰래 건네주곤 했다. 하나야, 오늘은 참치 마요 삼각김밥이 남았어. 먹을래? 정우는 매번 마치 우연히 남은 음식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했다. 하나는 그것이 자신을 위한 배려라는 것을 알았지만 굳이 지적하지 않았다. 대신 감사의 마음을 담아 활짝 웃으며 음식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이런 친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특히 밤이 되면 그녀는 항상 두려움에 떨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어린 소녀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종종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골목길이나 빌딩의 비상계단에서 잠을 청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 하나는 평소보다 더 배가 고팠다. 그날은 도서관이 특별한 행사로 일찍 문을 닫았고 그녀가 자주 찾던 분식집도 휴일이었다. 몸을 녹일 곳을 찾아 헤매던 하나는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앞에 도착했다. 그곳은 SK테크놀로지라는 대형 IT 기업의 본사였다. 건물 외벽은 모두 유리로 되어 있어 안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빛이 밤거리를 밝히고 있었다. 하나는 잠시 그 빛에 이끌려 건물 주위를 서성였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뒤편 비상구에 살짝 열린 문이었다. 하나는 순간 망설였다. 그녀는 결코 도둑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추위와 굶주림은 그녀를 문 안으로 이끌었다. 잠깐만 들어가서 따뜻하게 있다가 나올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기며 하나는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몇몇 사무실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하나는 사람들을 피해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갔다. 3층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회의실에서 나오는 음식 냄새를 맡았다. 하나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간 회의실은 비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먹다 남은 샌드위치와 과일, 그리고 물병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음식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조용히 샌드위치 하나를 집어먹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먹는 신선한 음식에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곧 그녀의 시선은 음식보다 더 흥미로운 것에 사로잡혔다. 회의실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화이트보드였다. 그것은 복잡한 수식, 그래프, 방정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2장, 천재의 해결책 하나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수식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복잡한 퍼즐을 풀듯이 수식들 사이를 오가며 빠르게 움직였다.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기호와 숫자의 나열이었지만 하나에게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과 같았다. 이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네. 하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도서관에서 읽었던 수많은 책들 덕분에 그녀는 이것이 무엇인지 즉시 알아볼 수 있었다. 화이트보드에 적힌 방정식은 SK테크놀로지가 개발 중인 새로운 인공지능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이었다. 하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 방정식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복잡한 수식을 따라 움직였다. 천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알고리즘의 각 부분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여기가 문제네. 그녀는 한 부분에서 멈추었다. 몇 분간 생각에 잠긴 후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어. 여기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여야 해. 하나는 계속해서 알고리즘을 분석했다. 그녀는 곧 더 많은 오류를 발견했다. 잘못된 함수 적용, 고정 매개 변수가 사용된 곳에 동적 변수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몇 가지 논리적 오류들. 하나는 이 알고리즘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커펜이 화이트보드 아래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내가 이걸 고쳐도 될까? 누군가 화낼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그녀의 호기심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충동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하나는 마커펜을 들고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그녀는 작은 발끝으로 일어서서 닿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근처의 의자를 끌어와 그 위에 올라서기도 했다. 한 번에 한 부분씩 그녀는 알고리즘을 수정해 나갔다. 여기는 이렇게 바꾸고 이 함수는 이렇게 적용해야 해.
하나는 마치 전문가처럼 자신감 있게 수식을 수정했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고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쉴 새 없이 이루어졌다. 몇 시간이 지났다. 하나는 완전히 몰입한 상태였다. 배고픔도 피로도 잊은 채 오직 알고리즘에만 집중했다. 마침내 그녀는 마지막 수정을 마쳤다. 화이트보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다. 원래의 알고리즘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하나의 수정으로 인해 더 명확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바뀌어 있었다. 하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았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번졌다. 그녀의 수정은 단순히 오류를 고치는 것을 넘어 알고리즘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제 됐어. 하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집중한 후에 피로가 그녀를 덮쳤다. 하나는 남은 과일 하나를 집어먹고 물을 마셨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들어온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건물을 빠져나갔다. 밖은 이미 새벽이 되어 있었다. 하나는 추위에 몸을 떨며 익숙한 은신처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흥미로운 퍼즐을 푼 것처럼 느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SK테크놀로지의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다. 최재훈 프로젝트 매니저는 어제의 회의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게 뭐지? 재훈은 완전히 바뀐 화이트보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개발팀 리더인 김태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영 씨, 지금 3층 회의실로 빨리 와봐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30분 후 회의실은 SK테크놀로지의 주요 엔지니어들과 경영진으로 가득 찼다. 모두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놀라움과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수정된 알고리즘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가 이걸 수정한 거죠? 회사의 CTO 박성민이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어제 밤 회의가 끝난 후에는 원래 상태였고 오늘 아침에 와보니 이렇게 변해 있었어요. 재훈이 대답했다. 태영은 자세히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점점 커졌고 표정은 놀라움에서 경외로 바뀌어 갔다. 이건 천재적인 해결책이에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이 접근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민이 가까이 다가와 수정된 알고리즘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정말 그런가요? 이게 작동할까요? 네, 확신합니다. 태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알고리즘은 우리의 기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효율성을 몇 배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당장 시뮬레이션을 돌려봅시다. 성민이 명령했다. 이게 정말 작동한다면 우리에게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엔지니어들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수정된 알고리즘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결과를 기다렸다. 믿을 수 없어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한 엔지니어가 말했다. 이 알고리즘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류율은 거의 0에 가깝고 처리 속도는 3배 이상 빨라졌어요. 회의실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몇 달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해결된 것이다. SK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누가 이걸 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성민이 말했다. 이런 천재적인 인재를 우리 회사에 꼭 영입해야 해요. 보안 카메라를 확인해 봅시다. 재훈이 제안했다. 회사의 보안팀은 즉시 전날 밤에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어떤 유명한 과학자나 경쟁업체의 인재가 몰래 침입했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영상을 확인한 보안 담당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이게 무슨...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뭔가 발견했어요? 성민이 물었다. 네, 하지만 믿기지 않을 겁니다. 보안 담당자가 대답했다. 어젯밤에 이 회의실에 들어온 사람은 어린 소녀였어요. 뭐라고요? 어린 소녀라니.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보안 담당자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작고 마른 소녀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의자 위에 올라서서 화이트보드 위쪽을 수정하고 있었다. 이 아이가 우리의 알고리즘을 수정했다는 겁니까? 태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다. 하나가 몇 시간 동안 집중하여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이 빠르게 움직이며 복잡한 수식을 작성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을 경외감에 사로잡게 했다. 이 아이는 누구죠? 어떻게 우리 건물에 들어온 거죠? 성민이 물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상구를 통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이듯이 그녀는 먼저 남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마도 배고픔에 이끌려 들어온 것 같아요. 보안 담당자가 설명했다. 배고픔에 이끌려 들어왔다가 수백만 달러 가치의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재훈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보안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성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에는 결단력이 엿보였다. 우리는 이 소녀를 찾아야 합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해요. 하지만 어떡해요? 서울은 너무 넓고 그녀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재훈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모든 자원을 동원하세요. 보안 카메라 영상을 더 확보하고 그녀가 나간 방향을 추적하세요. 주변 상점이나 건물의 CCTV도 확인해 보세요. 성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런 천재적인 재능을 그냥 놓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안팀과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SK테크놀로지의 임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소녀를 찾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한편 하나는 그날도 평소와 같이 도서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큰 회사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도서관에 도착한 하나는 평소처럼 미영의 따뜻한 인사를 받았다. 하나야, 오늘은 어떤 책을 읽고 싶니? 미영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오늘은 양자 컴퓨팅에 대해 알고 싶어요. 하나가 대답했다. 미영은 그런 하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하나의 지식 욕구가 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녀의 표정이 약간 다르게 보였다. 미영은 하나의 얼굴에서 평소보다 더 큰 만족감과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니? 미영이 호기심에 물었다. 하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이 어젯밤에 한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결국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간단히 대답했다. 네, 어젯밤에 재미있는 퍼즐을 풀었어요. 미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하나에게 양자 컴퓨팅 관련 책을 찾아주고 평소처럼 그녀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렇게 하나의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평범한 하루가 곧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들의 시작이라는 것을. 제3장, 찾아낸 천재 SK테크놀로지의 직원들은 하나를 찾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보안팀은 회사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확인하며 그녀의 행방을 추적했다. 영상에 따르면 하나는 회사를 나온 후 강남역 방향으로 걸어갔다가 얼마 후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 아이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군요. 보안팀장이 말했다. CCTV가 없는 골목으로 의도적으로 이동하는 것 같아요. 성민은 턱을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다. 이 아이가 정말 거리의 아이라면 그녀를 찾는 일반적인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접근법이 필요해요. 성민은 태영을 불러 의견을 구했다. 태영 씨, 당신이 그 아이라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태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 아이의 지식, 수준을 고려하면 그녀는 분명 어딘가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공공도서관이나 무료 와이파이가 있는 카페일 수도 있고요. 좋은 생각입니다.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남, 주변의 모든 공공도서관과 24시간 카페를 조사해봅시다. 팀이 나눠져 각 장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태영은 강남 디지털 도서관을 맡았다. 그는 도서관에 도착하여 주변을 살펴보았다. 평일 오후임에도 도서관은 조용하고 한적했다. 몇몇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다. 태영은 천천히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하나를 찾았다. 컴퓨터 섹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작은 소녀가 집중하여 화면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의 까만 머리카락과 작은 체구는 감시 카메라에서 본 그 소녀와 일치했다. 태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하나에게 다가갔다. 하나는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주변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안녕, 태영이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하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큰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즉시 화면을 가리고 경계하는 표정으로 태영을 바라보았다. 괜찮아, 해치려는 게 아니야. 태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이름은 김태영이야. SK테크놀로지에서 일하고 있어. 하나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그 회사 이름을 알아들었다. 잠시 도망갈까 고민하는 듯한 표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지만 곧 호기심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무슨 일이에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영은 그녀 옆에 의자에 앉아도 되는지 손짓으로 물었다. 하나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어젯밤에 우리 회사에 왔었지? 태영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하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이 몰래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두려웠다. 저 배가 고파서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훔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추워서. 알아. 태영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화내러 온 게 아니야. 오히려 고마움을 전하러 왔어. 하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태영을 바라보았다. 고마움이요? 그래. 네가 우리 화이트보드에 있던 알고리즘을 수정했잖아. 그 덕분에 우리가 몇 달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됐어. 하나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제가 고친 게 도움이 됐나요? 도움이 됐다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회사를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태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만든 알고리즘은 정말 천재적이야. 우리 팀의 최고 엔지니어들도 생각해내지 못한 접근법이었어. 하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칭찬받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그냥 문제가 보이길래 고쳤을 뿐이에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태영은 하나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의 옷은 낡고 더러웠으며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다. 그녀가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지성과 호기심의 빛이 가득했다. 내 이름이 뭐니? 태영이 물었다. 박하나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나야. 우리 회사 CTO인 박성민 이사님이 너를 만나고 싶어해. 우리와 함께 가줄 수 있을까? 하나의 얼굴에 경계심이 다시 떠올랐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전혀 아니야. 오히려 네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줬기 때문이야. 성민 이사님은 그저 너에게 감사를 전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이야기하고 싶어해. 하나는 여전히 확신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낯선 어른들을 쉽게 믿지 않았다. 그때 미영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에요? 미영이 약간 경계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녀는 하나를 보호하려는 듯했다. 태영은 자신을 소개하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하나의 재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미영의 표정이 밝아졌다. 저도 하나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지 알고 있어요. 미영이 말했다. 하지만 하나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이예요. 그녀를 데려가기 전에 제가 함께 가도 될까요? 태영은 즉시 동의했다. 물론이죠. 하나가 안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하나는 미영을 믿었다. 미영이 함께 간다면 그녀도 가보겠다고 결정했다. 세 사람은 함께 SK테크놀로지 본사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하나는 창밖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렇게 고급 차를 타본 적이 없었다.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작고 지저분한 소녀가 회사의 핵심 인물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은 분명 특이한 광경이었다. 성민은 자신의 넓은 사무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하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드디어 우리의 천재를 만나게 되었군요. 성민이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하나는 부끄러운 듯이 미영 뒤로 살짝 숨었다. 성민은 그런 하나의 모습을 보고 더 부드럽게 접근하기로 했다. 앉아서 이야기할까요? 그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모두가 소파에 앉았다. 성민은 하나에게 음료와 간식을 권했다. 하나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배고픔에 결국 과자 한 봉지를 받아들었다. 하나야, 네가 우리 알고리즘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정말 놀랍게 지켜봤어. 성민이 말했다. 어떻게 그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니? 하나는 과자를 먹으면서 대답했다. 그냥 수식을 보니까 문제가 보였어요.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고 일부 함수가 잘못 적용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고정 매개 변수,
대신 동적 변수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녀의 설명은 간단했지만 높은 수준의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성민과 태영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웠니? 성민이 물었다. 도서관에서요. 하나가 대답했다. 책을 읽고 인터넷으로 공부했어요. 학교는 다니지 않니?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집이 없어요. 그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미영은 하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하나는 거의 1년 동안 도서관에 매일 와요. 미영이 설명했다. 처음에는 그냥 따뜻한 곳을 찾아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그녀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됐죠. 그녀는 혼자서 프로그래밍, 수학, 과학을 배웠어요. 그것도 놀라운 속도로요. 성민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하나의 상황과 그녀의 놀라운 재능 사이에 대비해 마음이 아팠다. 하나야, 우리가 너를 도울 방법이 있을 거야. 성민이 결심한 듯 말했다. 우선 우리 회사에서 너의 재능을 활용하면서 너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 하나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뭘 해야 하는데요? 우선은 우리 개발팀과 함께 네가 수정한 알고리즘을 더 발전시키는 일을 하면 어떨까? 물론 정식 교육과 안정적인 생활 환경도 제공할게. 하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정말이야. 성민이 미소 지었다. 넌 우리 회사에 엄청난 가치를 가져다 줬어. 이제 우리가 너에게 보답할 차례야. 미영은 감동한 표정으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하나야,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하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지만 이것이 자신의 삶을 바꿀 기회라는 것을 느꼈다. 저 해볼게요.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성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훌륭해. 그럼 먼저 필요한 것들부터 해결하자. 오늘부터 회사 게스트하우스에 머물 수 있도록 준비할게. 미영 씨도 오늘 하나와 함께 머물러 주시면 어떨까요? 하나가 더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미영은 기꺼이 동의했다. 그녀는 하나를 오랫동안 걱정해왔고 이제 그녀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이 기뻤다. 그날 오후 하나는 회사의 개발팀과 첫 미팅을 가졌다. 처음에 엔지니어들은 어린 소녀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했다. 하지만 하나가 알고리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태도는 급격히 바뀌었다. 하나는 자신의 수정 내용을 설명하며 화이트보드에 추가 개선 사항을 적었다. 그녀의 설명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다. 엔지니어들은 점점 더 놀라워하며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 부분은 병렬 처리를 통해 더 최적화할 수 있어요. 하나가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공식을 적으며 말했다. 그리고 여기에 자가 학습 모듈을 추가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엔지니어들은 흥분된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믿을 수 없어요. 그녀는 정말 천재예요. 우리가 몇 주 동안 고민했던 문제를 몇 분 만에 해결했어요. 그녀와 함께 일하게 되다니 정말 행운이에요. 태영은 그런 반응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하나가 팀에 완벽하게 융화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나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고 환영받는 느낌이었다.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던 시간들, 거리에서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하나는 회사 게스트하우스의 깨끗하고 따뜻한 침대에 누웠다. 미영은 옆방에서 자고 있었다. 하나는 오랜만에 안전함과 소속감을 느꼈다. 이게 꿈이 아니길. 그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부터 하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회사에 자신만의 작업 공간을 받았고 개발팀과 함께 알고리즘을 발전시키는 작업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하나는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성민은 하나의 법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녀의 부모를 찾고 그녀에게 적절한 보호자를 지정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하나는 처음에 이 과정을 두려워했지만 성민과 태영, 미영이 계속 그녀 곁에 있어주겠다고 약속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한편 SK테크놀로지는 하나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새로운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다. 첫 번째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다. 시스템의 성능은 기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고 오류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회사는 큰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 성공의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이 프로젝트를 방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제4장 새로운 위협. SK테크놀로지의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 회사 내부에서는 조용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개발팀의 수석 엔지니어 정진우는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느꼈다. 15년 동안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그에게 갑자기 나타난 7살 소녀가 모든 주목을 받는 상황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이게 말이 되나? 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중얼거렸다. 그는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하나의 알고리즘을 노려보고 있었다. 어린애가 만든 코드 때문에 내가 밀려나다니. 그의 불만은 단순한 시기심을 넘어서고 있었다. 진우는 최근 몇 년간 회사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소녀가 나타나 그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진우는 하나의 알고리즘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이 알고리즘이 정말로 혁신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밀려날 순 없어. 그는 결심한 듯 말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비밀리에 경쟁사인 JT 인공지능의 연구 책임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한편 하나는 SK테크놀로지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다. 그녀는 회사 내 작은 사무실을 배정받았고 그곳에서 매일 엔지니어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발전시켰다. 태영은 하나의 멘토 역할을 자청했고 그녀에게 필요한 지식과 회사 시스템을 가르쳐 주었다. 하나야, 오늘은 우리 시스템의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해 알아볼까? 태영이 미소 지으며 제안했다에 하나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학습 속도는 믿기 힘들 정도로 빨랐다. 태영이 한 번 설명한 개념은 즉시 이해하고 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민은 하나의 교육과 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하나를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최고의 교사들이 하나의 수준에 맞춰 수학, 과학, 컴퓨터 공학을 가르쳤다. 하나는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지만 놀라운 속도로 지식을 흡수했다. 또한 성민은 하나의 법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변호사들이 하나의 부모를 찾아내고 법적 보호자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어머니가 현재 부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를 돌볼 수 없었고 친척에게 맡겼다가 결국 하나가 가출한 것이었다. 하나야, 네 어머니를 찾았어. 성민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만나보고 싶니? 하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버려진 것 같은 서운함이 교차했다.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성민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그때까지 우리가 너의 법적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어. 하나는 감사하다는 듯 미소 지었다. 그녀는 점점 SK테크놀로지 사람들을 가족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하나가 회사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프로젝트는 마지막 테스트 단계에 들어섰다. 하나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발된 인공지능 시스템은 곧 주요 투자자들에게 시연될 예정이었다. 이 시연의 성공 여부가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준비에 한창일 때 하나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녀는 늦은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시스템의 코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익숙하지 않은 코드 라인이 들어왔다. 이건 뭐지? 하나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시스템의 핵심 부분에 숨겨진 작은 코드 조각이 있었다. 일반적인 시스템 로그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시연 도중 시스템을 실패하게 만들 트리거가 숨겨져 있었다. 하나는 즉시 태영에게 연락했다. 태영 씨, 지금 와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태영은 하나의 급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사무실로 왔다. 하나는 그에게 발견한 코드를 보여주었다. 이건 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군가 시스템을 고의로 망가뜨리려는 코드야. 시연 중에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될 거야. 누가 이랬을까요? 하나가 물었다. 태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어. 개발팀의 고위 엔지니어들 뿐이야. 그들은 즉시 성민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성민은 심각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행위로군요. 성민이 코드를 검토한 후 말했다. 내부 배신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영이 물었다. 성민은 잠시 생각한 후 결정했다. 우선 이 코드를 제거하고 시스템을 원래대로 복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부 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아직 범인이 누군지 모르니 이 사실은 우리 셋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와 태영은 밤새 작업하여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시스템을 복구했다. 하나는 단순히 코드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는 새로운 방어 메커니즘도 추가했다. 이제 누군가 시스템에 접근하려고 하면 즉시 알림이 갈 거예요. 하나가 설명했다. 그리고 모든 코드 변경 사항은 기록되어 추적할 수 있게 했어요. 태영은 감탄했다. 하나, 넌 정말 놀라워. 이런 보안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해냈니? 하나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도서관에서 사이버 보안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성민은 내부 조사를 위해 보안팀에 신뢰할 수 있는 멤버들을 비밀리에 불렀다. 그들은 회사 내부 네트워크의 접근 로그를 검토하기 시작했다와 이상한 접근 패턴이 있습니다. 보안팀장이 보고했다. 정진우 수석 엔지니어의 계정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는 최근 보안 영역에 여러 번 접근했고 시스템 코드에 많은 변경을 가했습니다. 성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진우는 회사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다. 그를 신뢰했던 성민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더 조사해보세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성민이 명령했다. 다음 날 하나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녀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진우가 그녀 앞에 나타났다. 안녕, 하나. 진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의 미소는 눈까지 도달하지 않았다. 오늘 기분이 어때? 하나는 약간 불편함을 느꼈지만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진우 씨. 저는 괜찮아요. 그래, 잘 됐구나. 오늘 시스템에 중요한 업데이트를 할 건데 네가 도와줬으면 해. 하나는 의아했다. 그녀는 어제 밤 시스템을 이미 최종 점검했고 추가 업데이트 계획은 없었다. 어떤 업데이트인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사무실에서 설명해 줄게. 진우가 말했다. 중요한 보안 이슈야. 하나는 태영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 먼저 태영 씨에게 말해볼게요. 진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가 다시 미소로 바뀌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서두르자. 시간이 별로 없어. 하나는 서둘러 태영의 사무실로 향했다. 태영은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경계했다. 하나야, 진우 씨와는 가능한 한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태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조사 중인데 그가 주요 용의자야. 하나는 놀란 표정이었다. 정말요? 그래. 성민 이사님께 즉시 보고할게. 넌 여기 내 사무실에 있어. 태영이 성민에게 연락하는 동안 진우는 이미 상황이 불리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둘러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이대로 끝날 순 없어.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성민, 태영 그리고 보안팀은 빠르게 회의를 소집했다. 그들은 진우의 행동을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보안팀장이 보고했다. 진우 씨는 지난주에 경쟁사 JT인공지능의 연구 책임자와 여러 번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스템의 핵심 코드를 외부로 전송한 기록도 발견했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바로 체포하세요. 보안팀이 진우의 사무실로 향했을 때 회사 전체에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다. 제 비상 상황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IT 보안팀의 긴급 알림이 모든 직원의 컴퓨터에 표시되었다. 하나는 태영의 사무실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진우 씨가 백도어를 심어놓은 것 같아요. 하나가 화면을 빠르게 분석하며 말했다. 지금 외부에서 우리 시스템에 접근하려고 해요. 태영은 하나 옆에 서서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았다. 하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녀는 빠르게 방어 코드를 작성하고 있었다. 이걸로 일단 공격을 막을 수 있어요. 하나가 말했다. 하지만 진우 씨가 심어놓은 다른 백도어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시스템을 검사해야 해요. 성민이 사무실에 도착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가 지금 첫 번째 공격을 막았습니다. 태영이 대답했다. 하지만 더 많은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민은 하나를 바라보았다. 어린 소녀가 회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에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하나야, 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 성민이 진지하게 말했다. 하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저에게 시스템 전체 접근 권한을 주세요. 그리고 몇 명의 신뢰할 수 있는 엔지니어도 필요해요. 모든 코드를 검사하고 정화해야 합니다. 성민은 즉시 하나의 요청을 승인했다. 그리고 회사의 최고 엔지니어들 중 신뢰할 수 있는 몇 명을 배정했다. 하나는 리더처럼 그들에게 임무를 할당했다. 각자 맡은 모듈을 검사하세요. 의심스러운 코드가 있으면 즉시 보고해 주세요. 하나가 지시했다. 엔지니어들은 처음에는 7살 소녀의 지시를 받는 것이 어색했지만 곧 그녀의 전문성과 명확한 판단력에 감탄하며 따랐다. 몇 시간의 집중 작업 끝에 하나와 팀은 모든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시스템을 안전하게 복구했다. 또한 하나는 더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한 공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정말 대단해요, 하나. 태영이 감탄하며 말했다. 네가 없었다면 우리 회사는 큰 재앙을 맞았을 거야. 하나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커다란 성취감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한편 진우는 보안팀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는 경쟁사에 회사의 기밀 정보를 판매하고 시스템을 고의로 파괴하려 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위기가 지나간 후 성민은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일어난 일과 하나의 활약에 대해 모두에게 설명했다. 오늘 우리는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성민이 말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의 가장 어린 팀원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재능 덕분에 우리는 회사의 미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하나에게 박수를 보냈다. 하나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움도 느꼈다. 이 사건은 하나를 SK테크놀로지의 진정한 영웅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성민은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재능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그런 재능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5장, 새로운 비전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후 SK테크놀로지는 원래 계획대로 주요 투자자들 앞에서 새로운 인공지능 시스템의 시연을 진행했다. 하나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이 시스템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었다. 투자자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고 회사의 주가는 하룻밤 사이 30% 이상 상승했다. 성민은 이 성공을 자축하는 자리에서 하나를 특별 게스트로 초대했다. 비록 그녀가 술을 마실 수 없는 나이였지만 성민은 하나를 위해 특별한 과일 칵테일을 준비했다. 하나, 내 덕분에 우리 회사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어. 성민이 건배를 제안하며 말했다. 너의 미래의 건배. 모든 임원들이 잔을 들어 하나를 축하했다. 하나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런 관심의 중심에 서는 것이 어색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하나는 성민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성민 이사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 하나. 무슨 일이니? 성민이 따뜻한 미소로 물었다. 저처럼 거리에서 살면서도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하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들 중에는 저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성민은 하나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엿보였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렴. 성민이 부드럽게 말했다. 저희 회사에서 그런 아이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성민 이사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요. 성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하나, 그건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야. 네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너를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날 밤 성민은 하나의 제안을 깊이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머물며 메모를 작성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성민이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하나라는 특별한 재능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덕분에 우리 회사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처럼 놀라운 재능을 가졌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임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성민을 바라보았다. 저는 SK 브릴리언트 마인드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성민이 계속했다. 이 프로젝트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아이들 중에서 특별한 재능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멘토로 하나를 임명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 한 임원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임원들도 이에 동참했다.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마케팅 담당 임원이 말했다. 이건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서는 전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이미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다른 임원이 덧붙였다. 성민은 미소 지었다. 물론 그런 이점도 있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이 나올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성민은 하나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하나의 눈은 기쁨과 흥분으로 반짝였다. 정말요? 제 아이디어를 받아주셨어요? 하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뿐만 아니라 네가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멘토가 되어주었으면 해. 성민이 대답했다. 네가 직접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재능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해. 하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도움을 받는 위치에서 도움을 주는 위치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실감했다. 저 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물론이야. 네가 가장 잘 알잖아. 그 아이들의 마음을, 그들의 두려움과 희망을. 성민이 따뜻하게 말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 태영과 다른 전문가들이 항상 내 곁에서 도울 거야. 그렇게 SK 브릴리언트 마인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하나는 태영과 함께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먼저 서울 시내의 쉼터 보호시설, 그리고 저소득층 지역의 학교들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특별한 재능 평가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건 단순한 IQ 테스트가 아니에요. 하나가 설명했다.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한 열정과 적성을 모두 평가할 수 있어야 해요. 태영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평가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리고 몇 주 후 그들은 첫 번째 평가 세션을 진행했다. 서울 남부의 한 쉼터에서 열린 이 세션에는 약 50명의 아이들이 참가했다. 대부분은 하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었다. 처음에 아이들은 낯선 환경과 어른들에게 경계심을 보였다. 하지만 하나가 나타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안녕, 나는 박하나야. 하나가 자신을 소개했다. 나도 너희들처럼 거리에서 살았어.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내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 너희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고 싶어. 아이들은 하나에게 호기심을 보였다. 그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이런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평가가 진행되면서 하나와 태영은 몇몇 아이들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했다. 12살 소년 민주는 놀라운 시각적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한 번 본 이미지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었다. 9살 소녀 지은은 수학적 직관이 뛰어났다. 그리고 14살 소년 동현은 복잡한 기계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개선하는 능력이 있었다. 이 아이들은 정말 특별해요. 하나가 태영에게 말했다. 그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지원을 받는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세션의 성공 이후 SK 브릴리언트 마인드 프로젝트는 빠르게 확장되었다. 서울 전역의 여러 지역에서 평가 세션이 진행되었고 점점 더 많은 재능 있는 아이들이 발견되었다. 프로젝트는 단순히 아이들을 발굴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SK테크놀로지는 이 아이들을 위한 특별교육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에서 아이들은 각자의 재능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심리상담, 건강관리 그리고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도 제공되었다. 우리는 단순히 그들의 지적 능력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인격 발달을 돕고 싶어요.
하나가 프로그램 개발 회의에서 말했다. 저도 처음에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성민은 하나의 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처음 만났을 때의 경계심 많고 말수 적은 소녀는 이제 자신감 있게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의 지혜는 그녀의 나이를 훨씬 뛰어넘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개월 후 SK테크놀로지는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어 SK 브릴리언트 마인드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하나와 함께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몇몇 아이들도 참석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50명이 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발굴했습니다. 성민이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영웅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박하나입니다. 그녀의 비전과 열정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기자들은 하나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처음에는 수줍어하던 하나였지만 곧 자신감을 찾고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저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나가 말했다. 모든 아이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기회가 필요할 뿐이죠. 기자회견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SK 브릴리언트 마인드 프로젝트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여러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정부도 지원을 약속했다. 하나의 삶도 크게 변화했다. 그녀는 이제 SK테크놀로지의 게스트하우스가 아닌 성민이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법적 보호자인 미영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녀는 정식 교육을 받기 시작했지만 일반 학교가 아닌 그녀의 수준에 맞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따랐다. 그리고 여전히 SK테크놀로지에서 일주일에 몇 일간 일하며 자신의 재능을 발휘했다. 어느 날 하나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 성민이 방문했다. 하나야,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성민이 물었다. 물론이죠. 하나가 대답했다. 성민은 하나 앞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나야, 내 어머니가 너를 만나고 싶어해. 큰 하나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피해왔다. 버려졌다는 상처, 그리고 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분의 감정을 이해해. 성민이 따뜻하게 말했다. 하지만 네 어머니는 정말 변했어. 그녀는 지난 몇 달 동안 정기적으로 연락해왔고 네가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항상 물어봤어. 그리고 그녀도 이제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되었어. 하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다른 아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면서 네 어머니에게는 그 기회를 주지 않는 건 아닐까? 성민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성민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알겠어요. 만나볼게요. 하나가 마침내 결심했다. 다음 주 토요일 하나는 부산에서 서울로 온 어머니를 만났다. 미영이 함께 있어 하나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와 그녀의 어머니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나야, 널 버린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최악의 상황에 있었고 너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어. 하지만 그것이 너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줄은 몰랐어. 하나는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하나의 어머니는 서울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고 하나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 했다. SK 브릴리언트 마인드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성장했다. 1년이 지난 후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민주는 시각적 기억력을 활용한 새로운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지은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여러 나라에서 이 모델을 배우기 위해 SK테크놀로지를 방문했고 하나는 종종 이 방문단을 직접 안내했다. 하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한때 거리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소녀는
이제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겨우 9살이었다. 제6장 세계적인 영향력 SK 브릴리언트 마인드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다. 이제 10살이 된 하나는 더 이상 작고 수줍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감 있고 지혜로운 청소년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지적 능력은 계속해서 발전했고 사회적 기술도 크게 향상되었다. 하나는 이제 SK 테크놀로지에서 정식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브릴리언트 마인드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활동했다. 프로젝트는 상상을 초월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한국 전역에서 500명이 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발굴되었고 그들은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는 국제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하나, 유엔에서 연설 요청이 왔어. 성민이 어느 날 하나의 사무실에 들어오며 말했다. 하나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유엔이요? 그래. 그들은 브릴리언트 마인드 모델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싶어 해.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재능 있는 아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우리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하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공개 연설에 익숙해졌지만 유엔에서의 연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성민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너는 이 프로젝트의 영혼이야. 네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어. 하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몇 주 후 하나는 뉴욕의 유엔 본부에 서 있었다. 그녀 앞에는 세계 각국의 대표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다. 하나는 긴장했지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하나입니다. 하나가 자신의 연설을 시작했다. 3년 전 저는 서울 거리에서 살던 7살 소녀였습니다. 배고픔에 이끌려 들어간 회사에서 우연히 문제를 해결한 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특별한 재능을 가졌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이 전 세계에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브릴리언트 마인드스 프로젝트의 성과와 방법론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단순한 IQ 테스트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지능과 창의성을 평가하는 그들의 독특한 접근법을 강조했다. 우리는 아이들의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꿈과 열정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데 집중합니다. 하나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모든 아이는 특별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그 특별함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기회뿐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하나의 이야기와 브릴리언트 마인드의 비전은 그들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다. 연설 후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하나에게 접근하여 협력 의사를 표했다. 특히 개발도상국 대표들은 그들의 나라에서 브릴리언트 마인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하나 씨, 당신의 이야기와 비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인도, 대표가 말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있지만 빈곤과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그들의 재능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협력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는 기쁘게 동의했다. 물론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방법론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더 나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엔 연설 이후 브릴리언트 마인드는 진정한 글로벌 프로젝트로 발전했다. SK테크놀로지는 여러 국제기구 및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프로젝트는 인도, 케냐, 브라질 등 다양한 국가로 확장되었다. 하나는 이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조언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각 국가의 문화적, 사회적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인도에서는 카스트 시스템으로 인한 제약을 고려해야 해요. 하나가 프로젝트 팀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케냐에서는 농촌 지역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도전 과제가 있어요. 하나는 또한 프로젝트의 방법론을 계속해서 개선했다. 그녀는 더 효율적인 재능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했다.
우리는 서구적 관점에서의 지능이나 재능만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하나가 강조했다.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의 재능과 지능을 인정하고 발굴해야 합니다. 그녀의 이런 노력은 큰 결실을 맺었다. 브릴리언트 마인드는 전 세계 숲개국 이상으로 확장되었고 5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확장되는 동안 하나 자신의 삶도 크게 변화했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아파트에서 살았고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강해졌다. 하나의 어머니는 딸의 성공과 영향력을 자랑스러워했고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나는 또한 브릴리언트 마인드의 첫 번째 참가자들과 특별한 유대 관계를 형성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성장과 성공을 축하했다. 하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14살이 된 지은이 말했다. 저는 이제 제 꿈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저 자신을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의 급속한 확장과 성공은 새로운 도전 과제도 가져왔다. 일부 비평가들은 브릴리언트 마인드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여 질적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문화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이 우리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무시하고 있다. 어느 나라의 교육 관료가 불만을 표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각 국가의 교육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현지 문화와 교육 시스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조정했다. 우리의 목표는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기자회견에서 설명했다. 우리는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지혜를 존중하며 그 안에서 숨겨진 재능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이런 겸손하고 열린 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점차 비판의 목소리는 줄어들었고 더 많은 국가와 기관들이 브릴리언트 마인드와 협력하기를 원했다. 프로젝트의 성공과 함께 하나 개인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그녀는 여러 국제, 매체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고 세계적인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타임지는 그녀를 올해의 인물 후보로 선정했고 포브스는 30세 이하 영향력 있는 30인에 그녀를 포함시켰다. 저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하나가 인터뷰에서 겸손하게 말했다. 저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저 제가 받은 기회를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졌다. 그녀는 세계 경제 포럼에 초청받아 연설했고 테드 강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했다. 모든 아이는 특별하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하나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글로벌 브릴리언트 마인드 아카데미였다. 이 아카데미는 세계 각국에서 발굴된 가장 재능 있는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서로의 문화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국제 교육 기관이었다. 우리는 국적, 인종, 성별, 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나가 아카데미 설립 기자 회견에서 말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카데미의 첫 캠퍼스는 서울에 설립되었고 곧이어 인도 뭄바이, 케냐, 나이로비, 브라질 상파울루에도 캠퍼스가 개설될 예정이었다. 서울 캠퍼스의 개교식에는 세계 각국의 중요 인사들이 참석했고 유엔 사무총장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박하나 양의 비전과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메시지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가 시작한 이 여정은 교육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하고 전 세계 아이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종종 생각했다. 불과 5년 전 그녀는 서울 거리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아이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전 세계 수천 명의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다. 가끔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하나가 태영에게 고백했다. 제가 정말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태영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이건 꿈이 아니야. 하나,
이건 네가 만든 현실이야.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하나는 머리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아이가 특별해요. 단지 저는 운이 좋았을 뿐이죠. 누군가 저에게 기회를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의 가장 큰 성공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기회를 수많은 다른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자신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방법을 찾았다. 글로벌 브릴리언트 마인드 아카데미의 개교식 날, 하나는 그곳에 모인 학생들에게 연설했다. 그들은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특별한 재능과 꿈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른 곳에서 왔지만 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그 하나가 말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하죠. 그리고 우리는 함께라면 그것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재능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세상과 나눌 때 더 빛날 거예요. 학생들은 하나의 말에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하나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보냈다. 전 세계에서 온 아이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꿈과 희망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 모두가 한때 나처럼 기회를 갈망하던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기회를 잡았다. 나는 그들이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낼지 정말 기대된다. 이것이 바로 내가 꿈꾸던 세상이다. 모든 아이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 제7장, 빛나는 미래. 하나가 15살이 되었을 때 글로벌 브릴리언트 마인드 프로젝트는 전 세계 50개국 이상으로 확장되어 있었다. 20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고 그들 중 많은 수가 이미 각자의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었다. 서울에 위치한 브릴리언트 마인드 본부는 이제 거대한 복합 단지로 성장했다. 최첨단 연구시설, 교육센터,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있는 캠퍼스였다.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곳에서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장했다. 하나는 이제 청소년에서 젊은 여성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지적 능력은 여전히 놀라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리더십과 비전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영리한 것을 넘어 지혜롭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발전했다면 하나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성민이 하나의 사무실에 들어오며 말했다. 그는 이제 머리카락에 흰색이 섞여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열정적이었다. 무슨 일인가요? 하나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오늘은 브릴리언트 마인드가 시작된 지 정확히 8년이 되는 날이야. 성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할 예정이야. 하나는 호기심에 찬 표정을 지었다. 누가 오시나요? 조금 있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성민이 미스터리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날 오후 하나는 본부의 대강당에서 열리는 특별 행사에 참석했다. 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브릴리언트 마인드의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여러 중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 하나가 강당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하나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성민과 태영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브릴리언트 마인드의 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민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날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손님들이 있습니다. 성민의 신호에 따라 강당 뒷문이 열리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다. 하나는 그들을 보자마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8년 전 첫 번째 브릴리언트 마인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이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모두 성장하여 청소년이 되었다. 하나야, 민준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그는 이제 19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다. 우리가 깜짝 놀래주려고 전 세계에서 모였어. 하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민준, 지은, 동현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따뜻하게 포옹했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특별한 가족과 같은 존재였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가 감동에 젖어 말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니 정말 기쁩니다. 민주는 앞으로 나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하나, 우리는 오늘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한 거야. 그들은 무대 위에 큰 스크린을 설치했다.
스크린에는 당신이 바꾼 삶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브릴리언트 마인드 프로그램을 통해 삶이 변화된 수많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였다. 영상에는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온 소녀가 첨단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이야기, 케냐의 한 소년이 자신의 마을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든 이야기, 브라질의 한 청소년이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 앱을 개발한 이야기 등이 담겨 있었다. 하나,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에요. 영상 속에서 한 소녀가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고 우리를 믿어주었어요.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영상이 끝나자 강당에는 뜨거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나 역시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세상이에요.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세상.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어요. 행사는 계속되었고 여러 중요 인사들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민이 다시 무대 위로 올라왔다.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성민이 말했다. SK테크놀로지는 앞으로 10년 동안 글로벌 브릴리언트 마인드 프로젝트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투자를 통해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브릴리언트 마인드 센터를 설립하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청중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환호했다. 이는 교육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간 투자 중 하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끌 사람은 바로 박하나입니다. 성민이 계속했다. 하나는 이제 글로벌 브릴리언트 마인드의 CEO로서 이 프로젝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하나는 놀란 표정으로 성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런 발표에 대해 미리 들은 바가 없었다. 정말인가요?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하나. 성민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너는 이미 오랫동안 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리더였어. 이제 공식적으로 그 역할을 맡을 시간이야. 하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에 자신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성민 이사님, 하나가 진심으로 말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다해 이 프로젝트를 이끌겠습니다. 모든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을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하나는 성민, 태영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지난 8년을 회상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나야,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하나의 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다니 그건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 성민 이사님, 항상 저를 지원해 주신 태영 씨,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믿어주신 어머니 덕분이에요. 성민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나, 이건 모두 네가 한 일이야. 우리는 그저 너에게 작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야. 네가 그 기회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는 전적으로 네 선택이었어. 맞아, 태영이 동의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기회를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 하지만 너는 그 기회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선택했지. 그게 바로 너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는 이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거리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작은 소녀가 이제는 전 세계 수만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는 프로젝트를 이끌게 된 것이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니? 성민이 물었다무 하나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는 브릴리언트 마인드를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키고 싶어요. 특히 가장 소외된 지역, 분쟁 지역의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그들은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훌륭한 비전이야. 성민이 감탄했다. 그리고 나는 네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하나는 혼자 본부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눈부신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하나는 8년 전 이 도시의 거리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 그녀는
오늘의 이런 삶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작은 기회,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하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상통화 요청이었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화면에는 케냐의 브릴리언트 마인드 센터에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하나 누나 축하해요. 아이들이 합창하듯 외쳤다. 우리도 뉴스 들었어요. 새로운 CEO가 되셨다면서요. 하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얘들아, 어떻게 지내고 있니? 정말 좋아요. 한 소년이 대답했다. 저희는 지금 마을의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하나 누나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요. 하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일하는 이유였다. 이런 아이들의 미소, 그들의 꿈과 열정,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갈 더 나은 미래, 계속 열심히 하렴. 하나가 격려했다. 너희들은 정말 특별한 아이들이야. 너희들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어. 통화를 마친 후 하나는 다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희망과 결의로 가득 찼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그녀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낼 것이다. 모든 아이는 특별해. 하나가 작게 중얼거렸다. 단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회뿐이야.